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7월 24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 연관이 있다고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또는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내부 사항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50회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약 10억 달러의 소송을 지금 제기하였다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감독위원회에서는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하기로 하고 빌 클린턴 부부, 제임스 코미,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 메리 갈랜더 전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지, 에릭 홀더, 라버트 뮬러, 제퍼슨 세션스, 엘버로 곤잘레스 등을 의회 소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하는데 찬성 8, 반대 2명으로 절대적인 찬성에 의하여 이들은 앞으로 의회 소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스캇 페리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하여 이렇게 통과가 됨에 따라 앞으로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건은 더욱더 미국인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자체도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믿고 있는데 역시 좌파들의 지능 수준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사실로 믿고는 민주당 지지자들 참 하루빨리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좌파의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어느 누군가의 말이 기억이 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설에 관하여 극대노하며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하자 이에 펜본디 법무부 장관이 연방 지방법원에 대배심 증언록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지법 판사인 러빈 로젠버그 판사는 앱스타인을 조사했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배심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해당 연방지법 판사가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아직도 많은 부패한 판사들에 의하여 사법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주택이 상당히 가격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덴버 콜로라도의 경우에는 약 38%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국 주요 도시 50개에서는 평균 31%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물의 시장 대기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동산 붕괴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세크라멘토가 31.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 전역에 있어서 30% 이상의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이 자기가 CIA 부국장으로 재직할 때나 또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러시아 스캔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딥스테이트의 날조된 선동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비겁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공모설은 항상 거짓이었으며 그 사기가 우리 정보기관이 정치화가 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잊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이크 플린 장군은 마이크 폼페오를 비난하면서 그의 엑스게이지물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국무부 장관 또는 CIA 부국장을 지내면서 그 허위 스캔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묵하여 그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인 양 믿게 만들었다고 하며 그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세계 항목에 관한 AI 중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오는 수요일인 31일자로 발효가 되는 이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1일 취임을 하자마자 전략적인 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서야 된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부 관료들의 인간의 번영, 경제적인 경쟁력, 국가안보 증진을 하기 위한 미국의 AI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한 180일간의 개발 마감일이 오는 29일로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발효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에 따라서 미국은 세계 AI 리더십의 허브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어 있는 첫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요새 행정명령 서명한다고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거리에서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주와 도시에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방랑을 종식을 시키고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치료센터에 재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연방기금을 적절한 시민적 헌신을 통해 인도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숙자들을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조 바이든 재임시에는 매일 밤 평균 미국인 약 27만 4천 명이 길거리에 노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도시에 범람하고 있는 노숙자들 문제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 주민과 또한 노숙자들 서로가 윈윈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윌리엄 바가 미국의 민사법원은 원고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잭팟을 터뜨리는 카지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민사법원에서 핵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보통 1,000만 불에서 9,999만 불까지를 말하고 열핵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억 불 이상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이 피해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무조건 대배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원고들이 그 수많은 돈을 벌고 인생 역전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오늘 윌리엄 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법원에서 억대 부자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 스트래티지에 따르면 2년 동안 핵 판결 건수가 66건에서 135건으로 불어나고 있으며 연핵 판결 수는 27에서 4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10억 이상의 초대형 열핵 사건도 2건에서 5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배상금은 바로 미국 GDP의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배상금이 법정에서 생겨남에 따라 미국 가구당 간접 세금을 4,200불 이상의 숨겨진 세금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며 즉 원고를 위한 묻지마 식의 승소 판결은 그만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선동적인 선전을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고 하며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분란을 이 민사소송 변호사들의 부추김으로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그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사건에 취했던 행동으로 보아서 그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프로레슬러로 명성을 떨쳤던 헐크 호간이 오늘 아침 71세를 일기로 자택인 클리어워터스 플로리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죽기 전에 911을 걸어 급히 구급차를 호출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헐크 호간은 바로 죽어가던 프로레슬러계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그 특유의 쇼맨십과 여러가지 기술을 구사하여 프로레슬링 황금기를 열었던 전설의 프로레슬러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